네, 벡터 미분 연산자인 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연산자는 이렇게 어떤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다이버전스, 발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할 수도 있고, 벡터가 얼마나 회전하는지, 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직교좌표계에서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들이죠. 얘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외운다는 게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번 차분하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원통 좌표계부터 살펴볼게요. 원통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원통형의 대칭형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높이 Z 성분이 있고, 요 반지름 성분 로가 있고, 요 각도 파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정 점이 있을 때 요 지점까지 이렇게 밑에 수선을 내려서 이게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x축으로부터 요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파이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z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구면좌표계입니다. 구면좌표계는 이렇게 구상에 어떤 원점으로부터 이런 구상에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로우와는 조금 다르게 이때는 9의 반지름 r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지무살이라고 하는 각도가 있는데요. 이 각도는 여기 z축으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내려왔는지 0부터 파이 사이까지의 각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세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z축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r sin 세타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r sin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은 아까 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x는 r sin 세타의 파이가 될 겁니다. y는 r sin 세타의, 이거는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y는 r sin 세타의 sin 파이가 될 겁니다. 요 길이가 여기랑 같게 이게 딱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x랑 y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제 각 좌표계의 미소 성분들, 그러니까 이 뭐랄까 공간상에서 미소 길이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요게 dx, dy, dg 이렇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요 둘이죠. 그래서 먼저 얘를 살펴보면은 얘는 원통형 좌표계에서 이렇게 작은 미소 공간, 미소 부피가 있을 때 보시면 얘의 길이는 요 방향으로 뒤에 로우가 있고요. 요 방향으로 dz가 있고, 문제는 요 길이인데 요 길이는 로우 d 파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얘를 거의 이런 육면체로 근사를 한다고 하면은 얘도 거의 로우 d 파이랑 큰 차이는 없는 로우 플러스 d 로우 d 파이가 되겠죠. 근데 이 둘을 곱하면 이 둘은 거의 0이라서 이거는 거의 근사적으로 로우 d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다, 즉 육면체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구좌표계에서의 그림인데요. 그리기 힘들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요 두 사이, 아지무스탈 각 사이가 d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r이고 요만큼은 또 d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의 각도, 그 다음 이 각도가 또 d파이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걸 살펴보시면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쉽게 dx, dy, dg가 되고, 그 다음에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단위 길이가 d 로우, 그 다음에 로우 d 파이, 요게 로우 d 파이죠. 그 다음에 dz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dr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성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성분 세타에 대응되는 요 길이 성분은 r d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r sin 세타에 대해서 또 회전한
요거를 반지름으로 해서 회전하는 각도 d파이에 대한 길이 r sin 세타 d파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발산과 회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발산은 어떤 벡터량이 단위 미소 부피당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죠. 그래서 미소 부피의 각 미소 경계면들을 통과하는 평균 벡터량, 수직한다는 뜻이죠. 통과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위 길이당 변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을 이렇게 뭐 빠져나가는 양에다가 요 면에 들어가는 양, 이 차이를 계산을 하는데 요 길이로 나눠주면 어떤 단위 미소 부피당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되겠죠. 그리고 한 변은 한 변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단위 길이는 편미분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직교좌표계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x당 평균 통과 벡터량은 보시면은 요 dx당 평균 변화 통과 벡터량은 바로 요 면과 요 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방향은 요 x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 a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은 dy dg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은 요 면을 통과한 전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는데 단위 부피당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다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dy dg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y와 z는 x와 상관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분이 될 수가 있죠. 여기 편미분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가 되고요. dy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y 방향의 성분이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는데 요 전체 넓이는 dx와 dz의 곱이죠. 그런데 얘들은 y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서로 되고요. 남는 건 요겁니다. z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원통좌표계의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로우당 평균 통과 벡터량을 알아볼 건데요. 이 말인즉슨 요 면과 요 면 사이에 양을 알아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일단은 로우 방향의 성분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우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차이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요 면의 넓이는 여기가 로우 d 파이를 했으니까 로우 d 파이 dz가 되죠. 그래서 요걸 곱해줘야 전체 면적이 되고, 이 면적 동안 a 로우만큼 곱해져서 나가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될 겁니다. 그 차이를 구하는 게 바로 이 로우로 나눠주는 미분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 단위 부피당이기 때문에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졌던 넓이 양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로우랑 d파이랑 dz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이 로우 빼고 d파이랑 dz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 파이 방향으로 돼서 나가는 양을 생각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단위 길이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로우 d파이니까 로우 d파이당 평균 통합 벡터량을 구할 거고요. 그래서 로우 d파이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파이 성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요 넓이는 d 로우, 그 다음에 여기 dz가 곱해져서 dz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 넓이로 나눠주고요. 근데 파이랑 z랑 로우는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예외양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dz당 평균 통과 벡터량을 생각을 할 건데요. 일단은 요 dz로 라운드 z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요 성분은 z 성분이 될 겁니다. 요 성분은요. 그러면 요 면적이 필요한데 요 면적은 로우 d 파이에다가 d 로우로 곱한 게 되겠죠. 요게 로우 d 파이고 요게 d 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이걸로 나눠줍니다. 단위 부피당이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얘들은 다 z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남는 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델 닷 a는 로우분의 1 라운드 로우의 라운드 a 로우 성분 곱하기 로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우 라운드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파이인데 잘못 썼네요. 로우 파이 분의 라운드 A 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AZ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구면좌표계의 발산인데요. 구면좌표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R 방향으로 델타 R당 평균 통과 벡터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 면적이 요 면적과 요 면적의 아래쪽 면적의 차이죠. 근데 이쪽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요 길이는 R D 세타예요. 근데 요 길이는 요 R 사인 세타가 내려왔을 때 D 파이만큼 움직인 거리니까 요 거리는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면적은 요 둘의 곱이라서 R D 세타와 R 사인 세타의 곱으로 표시가 되고 R 사인 세타 D 파이죠. R 사인 세타 D 파이의 곱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시 이들을 밖에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 세타랑 파이는 R과 상관이 없는 성분이니까 요 D 파이는 나눠지고 D 세타도 사라집니다. 그럼 사인 세타로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겠죠. 남는 건 요 R 두 개. 그래서 R 제곱이 이렇게 남고요. 요 밑에도 R 제곱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면과 요 면 사이에서 얼마나 발산을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요 차이는 바로 R D 세타당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A 세타 성분을 취할 거고요. A 세타 성분이 요 면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이 면의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면의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DR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요 면의 길이는 여기 선분의 길이는 R 사인 세타의 D 파이예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해준 DR에다가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될 것이고요. 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여기서 세타와 상관이 있는 거는 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DR도 없어지고 D 파이도 없어져요. 여기 R도 또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 R D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A 세타 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면과 요 면 사이에서의 발산을 알아볼게요. 이 넓이를 보면은 아까 여기는 DR이라고 했고요. 요 길이는 R D 세타겠죠. 그래서 면적은 R D 세타 곱하기 DR이 될 것이고요. 여기 이거 벡터는 없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방향은 파이 성분을 요 방향이니까 파이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A 파이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R과 세타와 R, DR 이건 모두 파이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건 R 사인 세타 라운드 5분의 라운드 A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델 닷 A는 R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A R의 R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앞에 R을 쓸게요. R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A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 라운드 5분의 라운드 A 파이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회전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요. 회전이란 어떤 벡터량이 다른 미소 면적당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회전하는가를 요 중심축을 생각을 하고 이 축 벡터의 크기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소 면적의 각 미소 경계 경로선, 요 경로선들 따라서 다 차이를 구해가지고 얘랑 차이를 구하고 얘랑 차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 길이당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직교좌표계의 회전입니다. 이 Z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성분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화좌표 그려놨는데, 자 보면은 회전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y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것은 요양에서 요양을 빼면은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0이 아닌 값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y가 증가했을 때 값이 요 마이너스 x 방향이라서 음수라는 거예요. 얘는 또 플러스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어떤 플러스 값을 빼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리고 요 단위 길이당 차이로 라운드 y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라운드 x죠. 그래서 ax에다가 dx죠. 요 길이는 ax에다가 3분 길이 dx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dx를 또 나눠주죠. 이건 그 다음에 이 x만큼 증가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y방향 성분이죠. 그래서 y방향 성분이 있고 단위 길이 dy를 곱해줍니다. 그런데 이 y방향 성분을 보시면 x가 증가하는데 y도 x가 증가하면 y도 이 방향을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dy도 라운드 x의 미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y방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x가 증가한다는 거는 여기로 갔을 때를 생각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z 방향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또 dz죠. 그래서 az 성분이 dz 성분을 곱해주는데 나중값이 마이너스이므로 전체적인 부호는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뺀 게 돼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음으로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z 방향으로 증가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요 마이너스 x 방향에서 나중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변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이 x 성분에 대해서 길이 dx를 곱해주고 또 dx로 나눠주고 또 z로 편미분 합니다. 그럼 얘 dx는 z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남는 건 요게 되겠죠. a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원통 좌표계의 회전을 볼 건데요. 이 로우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양은 오른손 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먼저 z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는 요 플러스 파이 방향에서 나중에 마이너스 파이 방향을 생각하고 있네요. 따라서 나중값은 마이너스에서 처음 방향인 플러스를 빼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요. 또 z로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 파이 방향 성분의 길이 성분은 이 로우 d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 d파이를 곱해주고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또 나눠줍니다. 근데 이 d파이는 z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오고요. 다음으로 요 파이만큼 이동을 했을 때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z 방향을 가던 게 나중에 플러스 z 방향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az 성분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단위 길이 dz를 곱해줍니다. 요 길이가 dz죠. 그래서 이게 로우 d파이로 미분이 되는데, 근데 또 z랑 파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건 로우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az가 됩니다. 다음으로 요 파이 방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돌죠. 자, 여기서 먼저 로우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로우가 작았을 때는 요 방향 플러스 Z였는데 로우가 더 커지고 나니까 마이너스 Z가 됐어요.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뺀 게 되니까 마이너스 방향을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의 변화율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AZ 성분의 길이는 또 DZ죠. 그래서 DZ를 곱해주고 또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이 Z와 로우는 상관이 없으니까 또 약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 Z 성분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Z 성분이 증가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마이너스 로우 방향 가다가 나중에 플러스 로우 방향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A 로우 성분에 그 다음에 단위 길이 D 로우를 곱해줍니다. 이걸 또 단위 길이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야 차원이 맞으니까요. 근데 또 로우와 Z는 상관이 없으니까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Z를 중심으로 이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양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파이가 커질 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플러스 로우 방향 가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로우 방향 가니까 부호는 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로우 성분의 길이는 또 D로우죠. 그래서 A로우에다가 D로우를 곱하고 또 D로우로 나눈 값을 또 미분해 줍니다. 이 파이 방향에 대해서. 근데 로우와 파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가 증가할 때, 로우가 증가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파이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플러스 파이 방향으로 가요. 처음에 마이너스 파이 방향에서 나중에 플러스 파이 방향으로. 따라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요 길이가 거의 비슷해서 로우 D 파이라 했죠. 그래서 로우 D 파이가 곱해집니다. 로우 방향 성분에다가요. 또 이걸 또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로우랑 파이는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D 파이는 약분이 되죠. 그리고 요 로우는 또 로우의 함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다 여기에 A 로우가 곱해지고 여기는 또 A 파이가 곱해지고 여기는 또 A Z가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바로 컬 A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구면좌표계의 회전입니다. 보시면 뭔가 좀 정신이 없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이 R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R 방향을 중심으로 요 곡선을 따라서 회전하는 거는 일단 단위 길이는 R sin 세타 D 파이가 있죠. 요거는 바로 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은 또 A 로우죠, A 파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A 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다시 R sin 세타 D 파이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거랑 요거는 요 세타만큼 차이가 D 세타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 세타로 미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세타랑 파이랑 세타는 상관이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D 파이는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R도 상관이 없죠. R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 길이 차이는 아까 제가 D 세타라 했는데 사실은 R D 세타가 돼야 되죠. 아이고, R D 세타. 그렇기 때문에 여기 R D 세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남은 R과 sin 세타를 곱해주면 R sin 세타가 될 것이고 요 위의 값은 A 파이 sin 세타인데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항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 파이가 변할 때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플러스 A 세타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엔 마이너스 A 세타 방향으로 가네요. 따라서 부호는 또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이때 요 길이는 R D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R D 세타로 나눠주는데
문제는 요 파이 방향의 차이가 실제 이 거리상의 차이는 요 거리상의 차이는 r sin 세타 d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 d는 또 델타로 라운드로 바뀌었고요. 편미분이니까. 근데 또 보시면 요 파이랑 세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 약분이 되죠. r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됩니다. 남는 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세타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벡터를 잡는데요.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제대로 그려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세타 방향을 잡으면은 잘 그려보면은 요거는 요 부분은 사실은 중심 쪽 방향이 되고 얘는 바깥쪽 방향이 돼요. 즉 얘는 마이너스 AR 방향이고 얘는 AR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AR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파이가 작았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로 나가네요. 그러므로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AR의 길이는 DR이 곱해져야겠죠. 근데 이 파이에 대해서 D 파이가 만들어내는 길이 차이는 R의 사인 세타의 A 파이죠. 이게 조금 잘못 적었는데 다시 적어보면은 요 D 파이에 의한 요 길이 차이는 R 사인 세타 D 파이죠. 그래서 R 사인 세타 D 파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R로 나눠줍니다. 뭔가 잘못했는데 지금 R 사인 세타 D 파이는 이거고 그 다음에 요 DR 성분은 요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좀 헷갈렸네요. 그래서 DR은 파이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는 건 R 사인 세타 D5 라운드 5의 라운드 A R이 되겠죠. 다음으로 요 성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성분과 요 아래쪽 성분의 방향인데 얘는 파이 방향이죠. 파이 방향 성분인데 처음에는 이게 R이 변함에 따라서 처음에 R을 작을 때는 플러스 A5 방향으로 돌았어요. 얘가 이 방향으로. 근데 다음에 이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A5 방향으로 돌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값이 마이너스 처음값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R sin 세타의 D파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곱해준 요만큼이 회전량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또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데 부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또 밑에 내려오죠. 그런데 보면은 이 중에서 R의 함수인 건 얘밖에 없어요. R. 그래서 얘랑 얘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남는 건 R과 R 두 개가 남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A 파이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있으면 뭐 R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R 제곱 라운드 R로요. 마지막으로 A 파이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 길이당 회전량입니다. A 파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요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양이란 뜻인데요. 먼저 보시면 요 방향과 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 세타죠. 플러스 A 세타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 A 세타 방향이에요. 그래서 R이 커짐에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플러스 부호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R로 미분을 해줄 것이고요. 요 A 세타 방향의 길이는 R D 세타죠. 그래서 곱해주고 다시 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R D 세타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D 세타는 R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는 건 요게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남는 건 세타 차이가 남에 따라서 생기는 바로 그 값인데 바로 요 방향이죠. 요 성분과 요 성분이죠. 그래서 처음엔 여기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는데 세타가 더 큰 세타일 때 마이너스 a r 방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타가 작을 때 여기는 a 플러스 ar 방향이고요. 요거 이해하시죠? 요게 d 세타예요.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타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부호가 되니까 플러스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요. 이 AR 성분에다가 단위 길이는 DR이 되겠죠. 그래서 DR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 D세타에 의해 만들어지는 요 실제 거리 차이는 R D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R과 D세타가 곱해집니다. 자, 그런데 요 R은 세타와 함수 관계가 없기 때문에 DR이 약분되고 나면은 R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AR이 남죠. 자, 이렇게 해서 구면 좌표계 회전까지 다뤄보았고요. 이 식들을 다 이렇게 외우시긴 좀 무리가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저도 못 외워요. 하지만 이 제가 했던 것들을 빠르게 공부를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도를 어떻게 하면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좌표계에서의 발상과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